코스피가 6,476을 찍었습니다. 한 달 수익률만 26.4%. G20 증시 중 압도적 1위거든요. 시가총액은 5,236조 원으로 역대 최대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는 아마 전에 없던 숫자가 찍혀 있을 겁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진짜 내 돈이 되려면 팔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팔면 정말 수익을 확정할 수 있지만 골드만삭스는 목표치를 8,000까지 올렸어요. 더 갈 수 있다는 거죠. 반대로 중동 리스크, 유가 급등, 환율 불안까지 겹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역사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 매도할지 보유할지 판단하는 기준, 그리고 수익을 지키는 리밸런싱 전략 5가지를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코스피가 왜 이렇게 올랐는지부터 정확히 짚어볼게요. 가장 큰 동력은 반도체입니다. SK하이닉스가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발표했고 AI 반도체 수요가 폭발하면서 반도체 출하량이 전년 대비 180% 이상 늘었어요. 4월 첫 20일 수출도 전년 대비 49.4%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한국 증시의 엔진은 반도체 하나가 끌고 있는 게 아니라 산업재까지 같이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에요. 2026년 코스피 기대 수익률을 보면 반도체가 7.2%, 비반도체가 6.6%로 합산 약 14%입니다. 과거 반도체만 끌어올리던 장세와는 확실히 다른 구조거든요. 기준금리도 중요한 배경입니다. 한국은행이 2.5%에서 7회 연속 동결했어요.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상황인 거죠. 금리가 안정적이라는 건 기업 입장에서 자금 조달 비용이 예측 가능하다는 뜻이고 이게 실적 개선과 맞물리면서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무시할 수 없는 리스크가 있어요. 원달러 환율이 1,486원으로 약세인데 이건 중동 리스크 때문입니다. 미국이 4월 13일부터 호르무즈 해협 해상 봉쇄에 나섰고 이란은 외국 선박을 납포하면서 해상 대치가 격화되고 있어요. WTI 유가가 96달러를 넘어섰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확전 시 174달러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는 더 멀어집니다. 지금 증시가 좋은 건 맞지만 발밑에 이런 불확실성이 깔려있다는 걸 반드시 인식해야 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과거에는 어땠는지 역사적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역사상 대형 상승장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2003년에서 2007년 코스피가 500대에서 2000을 돌파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이때 상승률은 약 300%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4년간의 랠리에서 중간에 20% 이상 빠진 조정이 3번이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2020년에서 2021년 코로나 이후 반등장도 마찬가지였죠. 코스피가 1,400에서 3,300까지 올랐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2022년에 2,200대까지 급락했어요. 상승률의 절반 이상을 반납한 겁니다. 이때 수익 실현을 안 하고 끝까지 버긴 분들은 수익이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지표가 바로 PER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이라고 하죠. DS투자증권 분석에 따르면 현재 코스피 12개월 선행 PER은 7.4배 수준이에요. 과거 시장 정점의 중간값이 10배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밸류에이션 여력은 남아있지만 PER 8배인 6,700선부터는 속도 조절 가능성을 염두에 두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싸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는 뜻이죠. 여기서 하나 더. 골드만삭스가 코스피 목표를 7,000에서 8,000으로 올렸잖아요. 근거는 반도체와 산업재 실적 개선인데 이건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미 상당 부분 선반영됐을 가능성도 있어요. 월가 목표가가 올라갈 때가 오히려 고점 근처인 경우가 역사적으로 꽤 많았거든요. DS투자증권은 더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상반기에는 성장주 중심으로 가고 하반기에는 배당주와 가치주로 전환하라는 겁니다. 이건 상승장의 후반부에서는 성장주의 모멘텀이 약해지고 방어적인 자산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는 역사적 패턴에 기반한 전략이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을 지키면서 상승 여력도 놓치지 않는 리밸런싱 전략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1차 목표 50% 익절 전략입니다. 이건 간단해요.
수익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보유량의 절반을 먼저 파는 겁니다. 나머지 절반은 계속 가져가면서 추가 상승에 대비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100주 갖고 계신데 수익률이 30%라고 해볼게요. 50주를 먼저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하고 나머지 50주는 놔두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설사 주가가 빠지더라도 이미 확보한 수익이 있으니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적이에요. 은퇴를 앞두고 자산을 관리하시는 분들에게 특히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자산 비중 리밸런싱입니다. 주식이 많이 올랐다는 건 포트폴리오에서 주식 비중이 커졌다는 뜻이에요. 원래 주식 60, 채권 40으로 설계했는데 지금은 주식이 75까지 올라간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걸 다시 원래 비율로 맞추는 게 리밸런싱이에요. 초가분을 팔아서 채권이나 예금에 넣는 거죠. 세 번째, 섹터 로테이션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시장을 이끌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배당주와 가치주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수익이 난 성장주 일부를 정리하고 고배당 ETF나 배당 성장주로 갈아타는 전략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조정을 받아도 배당 수익이 쿠션 역할을 해줍니다. 네 번째, 트레일링 스톱입니다. 고점 대비 일정 %, 예를 들어 10%가 빠지면 자동으로 매도하는 방식이에요. 상승장에서는 계속 보유하다가 하락이 시작되면 빠져나오는 구조죠. 그리고 다섯 번째, 현금 비중 확보입니다. 지금처럼 불확실성이 높을 때는 전체 자산의 20에서 30%를 현금성 자산으로 갖고 있는 게 안전합니다. 자, 오늘 내용 핵심만 세 줄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코스피 6,476 사상 최고치. 선행 PER은 아직 7배대로 여력이 있지만 중동 해상 봉쇄, 유가 급등 등 하방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둘째, 역사적으로 상승장 후반부에서는 분할 매도와 섹터 전환이 수익을 지키는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셋째, 50% 익절, 자산 비중 리밸런싱, 섹터 로테이션, 트레일링 스탑, 현금 비중 확보. 이 5가지 전략을 상황에 맞게 조합하시면 수익은 지키면서 추가 상승도 노릴 수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든 중요한 건 미리 기준을 정해두는 거예요. 올라갈 때 팔 기준, 내려갈 때 버틸 기준. 이걸 감으로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 영상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하반기 배당주 전환 전략을 더 깊이 다뤄볼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본 영상은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의 판단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